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푸조가 고성능 모델 GT를 선보였습니다. 308과 508의 GT 라인을 선보였는데요, 오늘 308 GT를 타고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양옆으로 이런 LED 램프를 적용해서 좀 더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유로6를 통과하는 디젤 엔진이죠. 배기량 2.0에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의 힘을 냅니다. 크게 자리 잡은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이런 푸조의 신형 엠블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위에 푸조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마지막 T는 발음하면 안 됩니다. 발음하게 되면 이상하게 됩니다. 묵음이죠. 자, 밑에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 아래쪽으로도 큰 공기 흡입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번쩍이는 크롬 장식을 더해서 좀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라이트 램프가 있고요. 그 밑으로 에어덕트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있던 브레이크 계통의 냉각 효율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PSA 그룹 프랑스 브랜드죠. 타이어는 역시 프랑스의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40ZR18 사이즈의 타이어입니다. 제법 크게 휠 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좌우 팬더 끝부분에 이렇게 GT 배지를 달아가지고 이 차가 보통의 308이 아니다, 고성능 모델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비입니다. 이 차의 연비는 복합 연비 14.3km/L로 2등급에 해당합니다. 차 옆에 서면 이 차가 좀 낮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차 높이가 1460mm인데요 고성능 GT 모델인 만큼 차체의 높이를 낮춰서 좀 더 고성능에서 확실한 주행 성능을 확보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밝은 상황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운 데서 이 리어램프를 보게 되면 마치 사자의 발톱이 핥혀 놓은 듯한 그런 형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선명하고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고성능 핫해치죠.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로 리어 게이트를 열게 됩니다. 열게 되면 좀 들어가 있는 트렁크 공간이 나타나고요, 제법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해치백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가할 때 편안하게 차에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는 부분 또한 해치백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범퍼 하단부에 이렇게 두 개의 크롬 도금을 한 머플러를 배치를 했습니다. 좌우로 배치된 두 개의 머플러, 역시 고성능이 연상되는 그런 요소겠죠.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가로 폭이 351mm, 그리고 세로가 321mm, 그래서 약간 비대칭형의 원형인데요, 그다음 아래쪽은 깎아서 D컷 스티어링 휠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마치 게임기의 스티어링 휠을 조종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아이콕핏입니다. 핸들 위로 계기판을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치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효과를 내는 거죠. 9.7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배치를 해서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다 할 버튼이 없이 아주 심플하게 배치를 했는데요, 푸조의 미니멀리즘이 빚은 결과입니다. 가능한 한 축소하고 없애고 합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은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차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트립미터도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블루투스, USB, 아이팟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돼요. 하여튼 모든 기능이 이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니터의 위치도 운전자 쪽으로 살짝 꺾여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결국 운전자 중심의 어떤 실내 인테리어 구성이다 라는 얘기죠. 변속 레버입니다. 6단 변속기죠. 6단 변속기가 일본 아이싱에서 공급하는 변속기입니다. 아이싱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변속기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가 있죠. 역시 브랜드의 힘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이싱의 6단 변속기가 올라와 있고요, 그 아래 엔진 스타트 버튼, 옆에 스포츠 버튼입니다. 스포츠 모드 버튼인데 살짝 누르면 작동이 안 됩니다. 지그시 누르고 있어야 이제 불이 들어오고 작동이 되는 거죠. 스포츠 모드가 되면 계기판이
바뀌죠. 자, 잘 보십시오. 하얀색 배경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기판 조명이 바뀌고 파워, 부스트, 토크 게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가속을 하게 되면 이런 그 각 부분의 파워와 부스트, 토크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RPM 게이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약간 푸조의 어떤 그 장난기 혹은 상식을 거스르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정확하게 자세를 잡아보면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이 앞좌석과의 사이에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다리를 꼬거나 뭐 어떻게 해보기에는 좀 좁은 공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조금 시트에 몸을 기대서 눕게 되면 무릎이 앞 시트에 밀착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 콘솔 박스가 뒤로 많이 밀려와 있고요. 그래서 다리를 옮기려면 이런 상태로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2명만 앉는 게 좋겠다 싶고요. 혹시 여기에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푸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 이렇게 시원한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입니다. 선루프는 아니죠. 열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의 통유리로 지붕을 마감을 해서 시원한 창밖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자보다는 동승객들이 참 좋아하는, 매력 있어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트 보시죠. 아주 그 최고급 알칸타라 가죽으로 마감을 한 시트입니다. 시트 가운데로는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을 해서 몸을 잘 잡아줍니다. 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시트가 몸과 아주 잘 밀착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좀 기능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시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확실히 스티어링 휠이 작아서 돌리는 재미가 좀 더 큽니다. 유로6 기준에 부합하는 디젤 엔진입니다. 요소수를 활용해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그런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 SCR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배출가스의 상당 부분을 무해하게 걸러주는 그런 엔진입니다. 아이콕핏을 보면서 참 푸조의 사람들은 좀 상상력이 있구나, 혹은 아이디어가 좀 튄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경쟁사들은 대안으로 내놓죠. 기존의 계기판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그 위에 계기판 정보를 띄워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죠. 푸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에 주목을 한 거죠. 왜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필요로 하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렇다면 그 위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띄우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넣는 대신에 계기판을 위로 좀 띄웠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큰 스티어링 휠이 좀 시야를 가리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작게 만들고 조금 계기판 아래쪽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이런 그 아이콕핏 시스템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자동차들은 스티어링 휠 사이 공간으로 계기판을 보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제법 많이 위로 올라와 있고 그 공간 틈새로 계기판을 보게 되는데, 이 차는 스티어링 휠 위로 계기판을 보게 됩니다. 자, 핸들이 얼만큼 작냐? 주먹 하나가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했을 때 겨우 들어가는 정도고요. 사실 스티어링 휠은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들려도 차가 크게 반응을 하는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인테리어 보시면 이런 검정색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계기판 앞부분, 그리고 대시보드의 앞부분, 그리고 도어 패널에 빨간색 스티치들을 적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 얘는 엠보싱 처리를 해서 역시 빨간색이 강하게 드러나게 이제 만들었죠. 검정색 바탕에 빨간색이 제법 좀 강렬하달까요? 좀 색다른 인상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지금 시속 80km 전후의 속도로 아주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의 없고요, 바람 소리도 없습니다. 다만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 정도만이 이제 실내로 들어오죠. 자, 다이나믹 모드에서 차체의 반응은 좀 더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가속 페달을 툭툭 치면 차가 반응을 하죠. 자, 스포츠 모드를 해제해서 일반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툭툭 쳐도 그 반응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뿌조의 핫 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08에 SW가 있고요. 그리고 해치백 이 모델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SW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스포츠한 달리기보다는 조금 기능적인 면이 더 와닿기 때문인데요. 308GT는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좀 성능에 포커싱을 한 차지요. 핫해치 하면 골프 GT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할 텐데요. 뿌조의 GT 역시 폭스바겐 못지않은 그런 그 성능 완성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스피드 리미터가 있죠. 자, 스피드 리미터를 세팅을 하게 되면 그 속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속도에 이르렀을 때 가속 페달을 꾹 밟아주면 해제가 되죠. 자, 지금 65인데요 적당히 밟아서는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속도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러면 가속 페달을 꾹 밟아서 킥다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좀 달려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세팅을 하면 이렇게 순항하는 중에도 가속 페달에 살짝 발을 올려놓기만 해도 이렇게 낮게 으르렁거리는 이런 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뭔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맹수, 사자의 소리, 사자의 낮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실내는 조용한 편입니다. 노말 모드로 차분하게 달릴 때는 크게 이 차의 어떤 그 디젤의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차체의 진동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달리고 좋지 않은 도로를 지날 때도 지나고 나면 바로 잔진동 없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최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좋은 승차감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짧은 구간에서 코너를 좀 세게 느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요 쉽게 변속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너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분리되어 있어서 좀 부담이 있죠. 횡지를 받는 상황에서도 차를 다루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엔진 소리가 즉시 바뀌는 거 들을 수 있겠죠. 자, 시속 100km에 맞췄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RPM은 지금 2000 가리키고 있고요. 자, RPM이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데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RPM이 올라가네? 사실은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RPM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구조여서 잠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약 1500 RPM 정도 마크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RPM을 유지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1600, 1800 정도의 RPM을 보이게 되는데 아이싱 6단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훨씬 더 낮은 RPM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말 모드는 확실히 편안합니다. 운전하기가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합니다. 스포츠 모드를 켜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마지막 저항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마저 꾹 눌러주면 킥다운 버튼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달리겠다라는 신호를 차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제법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도 따라서 조금 커지긴 하지만 그렇게 찢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귀에 부드럽게 다가오는 낮고 굵은 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소리 정도가 들어오면서 자극적이다 라기보다는 살짝 감성을 건드려주는 그런 정도의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통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차를 고성능의 방점을 찍은 GT 모델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정통 스포츠카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80마력이라는 어떤 실질적인 힘의 한계, 그리고 여러가지 각 부분의 어떤 고성능에 대응할 수 있는 부품들이 아니죠. 그럼 적당한 수준에서 즐길 수 있는 해치백 정도로 이 차를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로서는 최선의 어떤 그 타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그 노말 모드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좀 기분을 내고 싶을 때, 기분이 울적하다거나 좀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거나 달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는 스포츠 모드를 택해서 아주 시원하게 달리는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그런 해치백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깜빡 이제 비상등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켜지죠. 운전자가 미처 대응할 틈새가 없을 때 차가 알아서 판단해서 비상등을 작동시켜 주는 겁니다. 자, 꽤 빠른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작동을 했는데요. 그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생각보다는 잘 버텨줍니다. 속도를 잘 제어를 하고 생각보다 빨리 멈춰서는 거죠. 제법 브레이크는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요. 조절을 하는데 이제 시간 기준으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합니다. 1초, 2초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고음을 전해주고 크루즈 컨트롤은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거죠. 자, 경고음이 금방 들렸고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된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뜹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좀 더 완성도 높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떤 형태이든 간에 결국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작동을 시켰다고 해서 운전자가 아예 신경을 끄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차의 가격에 맞춰서 적절한 수준의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굳이 탓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차의 가격 4,145만원입니다 308이 3천만원대에서 판매가 되고 고성능 버전 GT 배치를 붙이면서 4천만원대로 올라온 그렇게 비싸지 않은 모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런 그 편의장치 뭐 이런 전자장비 이런 부분들은 굳이 최고급이 아니라고 탓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미쉐린 타이어를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225 40 ZR18 사이즈의 타이어인데요. 상당히 노면을 잘 장악을 합니다. 소음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타이어가 노면을 아주 잘 잡고 있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푸조 특유의 어떤 강한 조향력, 조향 성능, 코너링 성능 이런 부분들을 타이어가 제대로 잘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가 멈추면 엔진은 여지없이 시동을 끕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요 핸들을 돌려보지만 여전히 엔진은 시동 꺼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형태의 엔진 스톱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복합 변비 14.3km입니다. 자, 200km 정도를 달렸고요. 제가 좀 오늘 시승을 거칠게 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로 달렸고요. 급가속, 급제동이 있었고 공회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비에 그렇게 썩 좋은 달리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연비 12.6km/L. 복합 연비보다 좀 떨어지지만 차분하게 운전을 한다면 충분히 이보다 나은 연비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스포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엔진 사운드가 확 달라집니다. 이런 엔진 사운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효과입니다. 실제 엔진 사운드가 아니라 음향 장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가공의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겁니다. 어쨌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 좀 더 다이나믹한 엔진 사운드가 운전하는 즐거움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지요. 차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시트 포지션도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도로에 달라붙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주죠. 달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법합니다. 노면 충격을 걸러주는 효과도 좋습니다. 노면에 이런 자잘한 충격들이 있는 그대로 차체에 전달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좀 더 잘 걸러진 그런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만큼 차가 편안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속주행 상태에서 느끼는 차체의 편안함도 인상적입니다. 차체가 짧아서, 그리고 해치백이어서 고속주행에서 어떤 뒷부분의 흔들림 혹은 불안한 거동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8 GT는 뒷부분의 불안함이 거의 없습니다. 차분하게 또 확실하게 잘 달려줬습니다. 좌우측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요. 다만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볼 때 뒷지붕이 좀 내려오는 부분이
눈미러의 상단에 좀 걸칩니다. 그래서 후방 시야를 볼 때 약간의 제한이 느껴집니다. 눈미러를 통해서 지금 뒤에 달리는 산타페의 운전자석 상단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걸립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 위로 이렇게 팔걸이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좀 억지스럽습니다. 팔을 걸면 손에 잡히는 게 레버는 멀고요. 핸들도 멉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자세가 안 나오고요. 좀 그 안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좀 앞으로 빼놓으면 좀 더 확실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더, 시트를 누일 수 있는 레버가, 둥근 레버가 이제 왼쪽 안쪽으로 있는데요. 레버를 열심히 돌려서 시트를 누여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레버를 잡아당겨서 한 번에 시트를 누이는 그런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푸조 308 GT 탔습니다. 아주 재미있었고요. 아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다가도 스포츠 모드를 작동을 하면 핫해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재미있는 차였습니다. 평소에는 편안한 해치백, 노멀 해치백으로 달리고요. 아주 기분이 필요할 때, 달리는 기분이 필요할 때 제법 기분을 낼 수 있는 재미있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